훈련을 하고 갑시다. 자, 562번 볼게. 얘들아, 이거 일단 수식으로는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제. 뭐 x 이퀄 3분의 2랑 4를 기준으로 열심히 나누고 했겠지? 자,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내가 그냥 이 녀석을 절대값 그냥 3x-2 이렇게 둘게. 어차피 안에 거는 바꿔도 상관이 없어서. 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a나 절대값 a나 똑같거든? 그래서 그냥 멋대로 바꿔도 돼. 이질감 느끼실 필요 없어. 그냥 마이너스가 있는 게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에 내가 3분의 2 선을 긋고요. 여기에 제가 4짜리를 긋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를 대입하게 되면 왼쪽에는 0이 되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3분의 10 정도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3분의 10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으면 저쪽에서 10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y좌표가 3배 차이네. 여기가 지금 y좌표가 3분의 10이고 여기가 10 정도 나왔잖아. 동의하세요?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찍는 거야. 그냥 점을. 그 다음에 그어. 이 두 점 연결해. 아이고 직선이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내가 멋대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잘 봐. 얘가 지금 x좌표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얘 3분의 12로 치면 3분의 10만큼 증가했지. 그리고 이때 y좌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증가했죠? 3분의 20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2짜리였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오니까 그냥 2x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사실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보통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에 직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인데, 자, x가 3분의 2보다 작아. 그러면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겠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기울기가 싹 다 양수니까 4x 모식이었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4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마이너스 4짜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그려볼게. 그러면 저 녀석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4짜리로 그려졌을 거야. 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울기가 요쪽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요쪽이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4보다 크거나 같대. 얘들아 봐봐. 14는요. 지금 저 y좌표가 10이었잖아. 그러니까 대강 긋는 거야. y는 14를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어. 그럼 결국에는 교점이 여기랑 여기가 기준이지. 그리고 1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쪽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 교점의 x좌표 구하고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고 이렇게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여기서 얘들아 x좌표 구하려면 식을 세워야 돼?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봐봐. 여기 x좌표가 4지?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4,10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저 핑크 색깔 점은 몇 콤마 몇이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근데 y좌표가 4만큼 올라갔지. 근데 기울기가 4짜리니까 x좌표는 얼만큼 증가했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5,14가 되는 거야. 쌤이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직선의 방정식 안 세웠지 얘들아? 그 다음에 왼쪽 볼게. 얘들아 여기가 지금 3분의 2, 3분의 10이야. 근데 3분의 자 여기 14까지 좀 어려울 수 있어. 얘는 3분의로 고치면 여기 3분의 52 정도 나오지. 3분의 42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32 차이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약분이 예쁘게 되는 거지. 3분의 8만큼 왼쪽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3분의 2를 기준으로 3분의 8을 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14가 돼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돼요. 통분 잘하자. 미안합니다. 이게 어쩐지 계산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 이해됐니?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내가 방금 통분 실수를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사실 지금 이렇게 삐뚤어진 절대값 그래프 있잖아. 요런 상황에서 봐봐. 이것도 꿀팁인데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사이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굳이 안 그리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일단 점은 구해. 3분의 2, 3분의 10이랑 4, 10까지는 일단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요. 여기 기준으로 이 점들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거나 4짜리일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준값이 14죠? 14다 보니까 여기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이드 직선들만 구해가지고 잽싸게 푸는 방법이 더 익숙해지면 겁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어. 지금 봐봐 얘들아. 쌤이 일관된 풀이로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렸잖아. 맞지? 이게 여기서 더 발전이 되면 너네가 어떻게 푸냐면 그래 한번 들어봐. 너네가 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머릿속에 그려져. 그 다음에 이게 y는 14라는 상수함수랑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가 파악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 봐봐. 내가 저기에 절대값 함수를 다 마이너스이거나 다 플러스인 쪽만 풀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4x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동의할 수 있겠니? 이게 14, 이게 14가 되는 점 찾으면 여기서 x는 얼마 나와? 여기서 x는 5가 나오고 여기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두 점이 기준이 되고 얘보단 작거나 같고 얘보단 크거나 같고를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 궁극 버전이야 얘들아. 쌤이 오늘 요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요 그래프 많이 그렸을 거 아니야. 계속 그려 얘들아 힘들어도.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 세네 번 정도 더 풀게 되면 아 이거 어차피 답 나오는 순간이 항상 저 사이드에서 대부분이던데 이제 요런 해석이 되거든. 여기가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y값이 14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저 사이드 직선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경계 구하고 답을 2번으로 가요. 이게 진짜 극상위 풀이야 얘들아. 30초도 안 걸려 이렇게 풀면. 근데 보통 절대값 부등식 있는 거 적어도 1, 2분은 걸리거든. 손으로 푸는 게 아무리 빨라도 1, 2분은 걸려. 근데 그게 훨씬 더 단축이 많이 돼. 그러니까 꼭 그래프를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직접 그리는 훈련을 많이 해.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하고 싶어져. 그렇다 보면 이렇게만 쓰고 끝나. 이러면 너무 좋겠지 내신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면서 가봅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러분들이 63번 잘 풀었던데 이것도 그래프로 이용하는 풀이를 쌤이 보여드릴게요. 자 얘들아 봐봐. 일단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그러면요 두 녀석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 A랑 B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 그래프 해석 말고도 A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요 얘가 양수여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A, B가 음수야. 즉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야. 뭐 이렇게 해석 안 하고 그래프로 해도 돼요. 근데 바로 보여서 얘는 근해 측면에서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에요. 우리가 요 미지수가 덕지덕지 있는 요 부등식을 내가 해석을 했을 때 해가 요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럼 얘를 과연 그래프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야. 근데 얘들아, 자, 쫄지 마라. X축 그리세요. 그 다음에 저 절대값 함수 왼쪽 것만 봐. 저 녀석은요. X절편이 얼마야? A요?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이 X절편 아니야? 그죠? 괜찮아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4야. 이렇게 갖다 적어. 그리고 우리 절대값 그래프는 V자로 생겼잖아. 그쵸?
여기서 핵심이 들어갑니다. 제가 내일 쇼츠에 올릴 내용이기도 한데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x 앞에 개수가 미지수야. 근데 지금 저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 a-a 이렇게 쓰면 틀릴 수 있어. a가 음수이면 망하거든. 그래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a로 적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뭔 느낌인지 이해했는데 저쪽은 양수 저쪽은 음수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까지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 봐. y는 b라는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래야 교점이 있어야 뭐 해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교점들 기준으로 저 b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마이랑 6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리고 얘들아 끝났지. 왜요? 이 두 녀석의 평균이 마이너스 a분의 4여야 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마이 플러스 6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예요. 와우. 나와버려 바로 그냥. 평균이.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끝났네요. 왜요? 지금 이게 기울기가 그러면 2짜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짜리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쌤이 어떻게 해석해 항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x좌표 증가가 지금 얘들아 이거 평균이 지금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 지금 평균이 2야 얘들아 그치? 여기 좌표는 2다? 그러면 2에서 6까지 x 얼마 증가했어? 4 증가했지? 근데 기울기가 2짜리니까 위로 얼만큼 갔겠어? 8 갔지? 그래서 b 값이 8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6으로 끝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호 B8, A 마이 서로 곱했을 때 음수니까 조건 만족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에요. 훨씬 빠를 거야. 익숙해지면. 물론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쌤이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주변 쌤들이랑요. 효선 쌤한테도 물어봤단 말이야. 나 공수원 거의 처음 내신 대비한다고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가르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본대요. 보통 안 가르친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압도적으로 빨라. 제가 비교를 다 했어요. 나도 손으로 직접 다 부호 나누고 다 해봤거든. 근데 물론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느리면 더 느려.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왜냐면 이게 계산은 있잖아. 어차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단축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왜냐면 나도 계산 속도에 한계가 있어.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풀이는 계산의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발상이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잘 나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풀이를 익혀 놓는 게 시험장에서는 너무 좋을 거예요. 응. 그리고 얘들아 나 고1 때 저렇게 했어. 쌤이 고1 때 저렇게 해서 나도 이제 너네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제 12년 전에 나를 이렇게 막 복귀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더라? 막 이러면서 생각해내는 풀이들이거든. 어, 엄청 빨라. 좋아요. 왜 했겠어? 좋으니까 썼겠지. 그쵸?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발 좀 체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어, 얘들아. 당부.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얘도 그래프로 쌤이 하나 풀어주고 넘어갈게. 마일이랑 3 기준으로 이렇게 찍고 여기가 지금 y 값이 얼마냐면 대입했을 때 4 정도 나왔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짜리, 마이너스 2짜리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의 해가 존재하려면 k 값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있으니까. 따라서 k 값이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무조건 그래프야 이제. 다 그려야 돼. 진짜 그래프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렸어?
오, 좋아요. 잘했어요. 이게 보이죠? 그리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방금 풀어준 거 외에 혹시 질문 있는 거 있어? 4, 5는 괜찮아? 쌤도 별로 안 풀어봤어요. 4, 5는 그냥. 일단, 근데 얘들아, 65번 같은 거 잘해야 돼. 내가 이제 너네 이거 시험 기간 때 그 계속 부등식 성질 관련된 문제 하나씩 넣을 거야. 혹시 너네 이거 풀 때 괜찮았니? 떳떳해요? 디귿 같은 거 떳떳해? 그냥 빼면 돼. 그냥 뺀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생각하면 돼. 음. 원래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가장 메인인 방법은 그냥 빼는 거야. 그게 기본이거든요. 나도 항상 빼봐. 그러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567부터 572까지 일단 질문 있는 거 받아볼게요. 568. 얘들아, 그리고 567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그 복소수 파트에서 배웠잖아. 음수의 제곱근. 근데 저 안에 알맹이가 0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틀려.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것까지 돼요. 그쵸? 음. 이게 요 값이 허수라는 그 조건이 없으면 0은 빼야 돼. 미안. 0을 넣어야 돼. 근데 허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0을 빼야 돼.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0 들어가도 돼. 밑에는 안 되지.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돼요. 밑에 거는 조심해. 얘들아, 그냥 너네가 지금 고1이잖아. 무조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넘어가자. 자, 5, 6, 8. 얘들아, 여러분들 이거 혹시 그래프로 풀어서 맞춘 친구 있어요? 그래프로 죽어도 안 풀어. 어. 풀어봤어? 어. 틀었지. 쫄려가지고. 원래 보통 그래요. 괜찮아. 쌤이랑 같이 해봅시다. 얘들아, 얘는 문제가 되게 예쁜 게요. 지금 x의 개수가 다 1이라서 그 보통 다 평행하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한번 대소가 결정되어 있는 구간은 그냥 끝까지 갈 거거든. 그거를 메인으로 한번 쌤이 생각해 볼게. 자, 얘들아, 일단 내가 가운데 거부터 그릴게. 음. 그러면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짜리인 녀석을 마이너스 1짜리랑 1짜리인 녀석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어.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요 녀석은요. 내가 이거 너무 크게 잡았는데. 그래, 널찍널찍하게 가자. 얘들아, 저기 5잖아. i 마일 0, 1, 2, 3, 4, 5.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랑요. 1짜리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요. 얘는 뭔데? 얘는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그냥 기울기가 1짜리야. 그러니까 잘 봐. 1,0을 지나겠죠. 그치? 근데 얘들아, 요 두 점이 딱 만나는 지점이 1이다? 왜냐면 요쪽이 기울기가 1짜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점의 평균이 여기 교점이야. 이것도 외워놓으면 편해. 보통 그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이다 보니까 선생님, 얘는요 이렇게 그려지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이 뭘 쳐다봐야 되냐면 내가 가운데 직선의 입장이야. 너네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해봐. 내가요, 연두색보다는 크고 싶고, 파란색보다는 아래 있고 싶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얘들아, 잘 봐. 빨간색은요, 연두색보다 항상 위에 있어. 절대 아래에 있을 수가 없지. 왜냐면 절대 안 만나잖아. 저 평행하니까. 그 이미 시작점도 더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왼쪽 요 두 관계는 무조건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는 클리어야. 그 이제 요쪽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아래 있을 구간은요. 지금
요쪽 라인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를 지나치면 이제 빨간색이 역전해 버리잖아. 그리고 얘는 계속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도 뭐 추월당할 일이 절대 없어. 그러니까 요 1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다. 뭐야?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돼.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요거 납득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왜냐면 요쪽은 항상 파란색이 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위고 그러다가 이제 파란색이 아래로 떨궈지는 구간이니까 망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겠니? 아, 그래서 정답 3번. 이게 그래프 풀이야. 근데 혹시 얘들아 그래프로 풀어보려고 했다가 빠꾸 쳤을 때 그 뭐 때문에 빠꾸 쳤어? 음, 그러면 그 두 개 나누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 민채도? 왜? 잠깐만. 정정할게요. 너무 싸가지가 없었네요, 제가.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두 개 이렇게 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한 세트를 그리고, 요렇게 한 세트를 그리려고 했다고?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비교한 다음에 해 구하고, 요렇게 비교한 다음에 해 구하고, 둘이 겹치는 부분 구하면 돼. 그치? 헐, 알았어. 민망하네. 얘들아, 근데 요거 두 개 비교하려고 했을 때 이거 모든 실수 나오지 않았어? 근데 저 절대값 그러니까 어, 오른쪽 두 개 거 할 때 어. 그래프가 그냥 V자 V자로 음. 비교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를 옮겨야 돼요? 무조건 V자, V자가 최고죠. 물론 옮겨서 그려도 돼. 그러니까 뭐 얘를 옮겨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따져도 되는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요 상태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얘들아 이거 절대값 빼기 절대값 그래프는 쌤이 이거 그 점대칭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얘기했었는데 민채 기억 안 날 거야 아마. 그치? 한두 번밖에 못 들어서. 지원이 기억날 거야. 그치? 내가 심특 때부터 해줬잖아. 이거 막 그래프 개형 막 이렇게 Z자나 막 이렇게 뒤집힌 Z자 막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그거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그냥 절대값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각각 그려서 지금처럼 위에 있고 뭐 이런 걸로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더 위에 있는 쪽은 요쪽 라인이죠? 그러니까 1에서 끊어준 거야. 이렇게 가면 되겠다. 왜라고 하길 굉장히 머쓱하네. 그럴 의도 아니었던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넘어갈게. 근데 얘들아 진짜 요게 진짜 탑재가 되면 진짜 좋을 텐데. 그래서 그 효선 선생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내가 이거 그래프로 가르치잖아. 애들이 이걸 체화하고 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던데. 너네가 한번 보여줘. 선생님이 처음 가르쳐 주실 때도 그래프 많이 해주시긴 하셔서 어, 그러니까 근데 효선 선생님 포기하셨대. 애들이 그래프로 더럽게 못하니까 그 런 치셨다는데요. 선생님이 개인노트 쓸때 아,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엄청 연습시켰어요. 그쵸. 그 지원이 너 때 그랬다가 지금 이제 그 애들 선행할 때 그거 잘 안 하신대. 그 빠꾸 치셨어. 애들이 왜냐면 그렇게 알려줘도 막 그 해설지대로 그냥 막 다 구간 나눠서 풀잖아. 그게 애들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을 덜 해도 되잖아. 그 풀이가 사실. 기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도 단축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이게 더 빠른 건 맞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수2까지 선행을 다 마친 상황이니까 요 정도 절대값 그래프는 이해하는데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최대한 열심히 해봐. 어. 근데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요런 거 요 우리 563분 풀었던 거 있지. 나는 너네가 이런 문제를 그래프로 풀 수 있게 되는 게 내 목표예요. 그 내가 그 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내가 그 다른 반에서 그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내가 막 열심히 그 편집하고 막 쇼츠에 막 올릴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효 선생님이 보고 와, 진짜 애들이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 막 한숨을 벅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오늘 결심한 게 뭐냐면 너네가 직접 범위를 다 나눠서 풀었으면 이렇게 미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내 오늘의 목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뭐 풀어서 뭐 왔기 때문에 내가 얘를 그래프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어, 만약에 다 못 풀고 이랬으면 얘를 그래프로 안 했을 거야. 근데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낄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어려워. 절대값 A, 절대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절대값 A 이렇게 그려가면서 푸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따 복습 다 시키고 너네가 깨끗한 곳에 이렇게 풀 수 있게끔 한번 해볼 거거든. 내가 이거랑 또 똑같은 문제도 하나 뽑아줄게요.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응? 넘어가자. 572번까지 중에 질문 있는 게 71번의 니은? 오케이, 저 녀석도 해줄게. 얘 해주고요. 내가 저 569번도 한번 풀어줄게. 자, 니은 봅시다.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랑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3개 있냐? 종류가 3개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fx가 0이 되는 거는 이렇게 2개 있어요. 맞죠? 여기서 2개. 그리고요. 저 오른쪽 거는 fx랑 gx가 만나는 거니까 얘랑 얘가 있어. 그래서 2개 하면 틀려. 더해서 4개 이러면 틀려. 왜냐면 서로 다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베타가 중복이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2개긴 하지만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3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 맞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진짜 이거 잘 봐야 돼. 얘들아, 그러면 그 오해를 막고자 아마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저거를 만족하는 그냥 실근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어, 어쨌든 같은 그치, 겁나 어려워지지. 그래서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다 서로 다른이랑 워딩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줄까요? 4개예요. 그냥 실근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4개야. 왜 그런 줄 알아? 잘 봐. fx 몇 차식이야? fx 빼기 gx 몇 차야? 2차지. 2차 곱하기 2차니까 몇 차야? 4차죠? 인수가 4개가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x-알파, x-베타가 여기서 나오고 얘는 x-감마의 x-베타잖아. 그러니까 x-베타의 완전 제곱식이야. 근데 어쨌든 중근도 2개로 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이 없으면 4개예요. 나오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배워놔. 이게 방정식의 관점에서 근을 해석해야 돼.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 지금 이게 베타가 중근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아마 않을 거거든? 왜냐면 지금 이게 형태가 달라서. 맞지? 그래서 직접 인수를 구해야 돼. 그게 좀 많이 빡셀 거야.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배워놔라. 서로 다른이 없으면 4개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 꼭 잘 봐야 돼. 근데 보통 다 서로 다른 넣어줘요. 친절하게. 그리고 고3 문제를 가면 저게 보통 그냥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랑 실근의 종류를 물어볼 때랑 막 이런 게 다 다르거든? 그래서 저거를 되게 잘 봐야 돼. 인수관계로 보거든요. 고3 가도 똑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잘 봐놓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뭐 디귿 뭐 fx가 gx보다 뭐 작은 쪽은 저거 뭐 감마부터 아니니? 그쵸? 그러니까 땡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음. 자, 얘들아, 너네 이거 569번 아마 잘 풀었을 거야. 그쵸? 응. 얘 같은 경우는, 그래. 아유, 당연히.
수식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체감상 아마 얘는 수식으로 푸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어려워. 그래프 푸는 게 어려워.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 나는 가운데 걸 항상 먼저 그려. 기울기가 3짜리고 절편이 5니까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얘가 이게 시작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충 기울기 3이죠? 동의하세요? 한 칸 갈 때 세 칸 가니까. 이게 내가 가운데 거 그린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왜 그렸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저 A랑 마이너스 A가 다 Y절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Y절편이거든. 그럼 얘들아 봐봐. 4x 플러스 A부터 그려볼게. 쟤는 저 하얀 색깔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돼. 맞지? 그렇다 보니까 얘가 자 기울기가 4짜리인 녀석을 내가 쭉 그리면 뭐 이런 식의 직선이 내가 만약에 요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5보다 컸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아래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게 범위가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수가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양수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음수부터 이미 핑크색이 앞질렀지. 그러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울기 4짜리 그냥 대충 그릴게. 그냥 맥시멈 여기 5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너네 정답 보면 5 이하 이런 게 있었을 거야. 맞지? 이게 기하적인 의미로 A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계속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뭐 오케이야. 5보다 작은 것까지 오케이야. 그쵸? 그래서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요. 요쪽을 볼게. 요쪽을 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A인데 이 녀석이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상황인 거야. 기울기가 5짜리니까 엄청 가파르게. 그치? 근데 요거를 만족하는 게 범위가 양수이고 싶대.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럼 지금은 얘들아 봐봐. 저 연두 색깔 직선이 저 하얀 색깔 직선보다 아래 있는 구간이 당연히 지금 0보다 그러니까 저 요 교점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쪽에서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작은 쪽에서 0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저 직선의 함수값보다 계속 아래 있겠지? 아마 하얀색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색을 좀 바꿔줄게. 파란색 직선이라고 치면 가운데 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핑크색 직선이랑 파란색 직선의 교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됐을 때 얘가 하한선이 생겨요. A 값에. 요게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요 문제를 그래프로 푸는 거를 학생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추천을 내가 못 하겠어. 여기서 아마 그래프적인 해석이 엄청 어려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봤을 때는 지금 막 다 되는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잘 봐. 내가 저 핑크색이랑 파란 색깔을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4x 더하기 a랑 3x 더하기 5가 똑같을 때 x가 5-a 이렇게 나오잖아. x 값이. 그러면 얘가 뭐냐면 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리면요. 여기 교점의 x좌표가 5-a라는 거야. 이거 괜찮니? 이 녀석이 5-a. 그리고 3x 더하기 5랑 5x-a랑 연립했을 때 나오게 되는 x값도 있겠지. 그 두 녀석을 비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 요 5-a를 내가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에 이게 지금 저 초록색에다가 대입한 거거든? 초록색깔에 대입한 녀석이 작아야 돼요. 4x 플러스 a에다가 대입한 녀석보다. 이 관계식을 세우면 나오거든? 이거 정리하게 되면 a 값이 3분의 5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이게 뭐냐면 얘가 5-a를 대입했을 때 저 핑크 색깔 직선이 위에 있지 않으면 얘가 이 둘이 대소가 바뀌어서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망해. 근데 내가 요 정도 기하적 해석까지는 내가 못 받아겠어. 너무 어려워. 응.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서. 응. 극적. 뭐 어쩌란 거지? 자, 너네가 직선을 딱 한번 그렸을 때 뭔가 야무지게 딱 될 수 있는 구조면 그리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오히려 얘는 y절편이 지금 두 군데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 두 녀석을 다 고려하면서 푸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1차식이고 손으로 범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푼 대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거. 쌤도 딱 그 느낌이 들거든. 내가 얘를 그래프로 풀기 전에요. 아, 얘는 무조건 계산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처럼 y절편이 두 군데서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손으로 풀었으면 잘했다.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573번부터 8번까지. 물어보세요. 574번.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저 녀석이 성립하고 싶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일단 뭔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얘를 싹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혹시 만약에 이렇게 써보고 싶었던 학생이 있나요?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 얘를 또 뭔가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었지. 2ay 적으면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바꿔주고 뒤에 플러스 2가 0보다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 관계식을 바꿔주면 자, 다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잖아? 임의의 실수 xy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실수니까. 맞지? 근데 지금 요 오른쪽 걸 봐. 이게 다 성립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이요 0보다 작거나 같아주면 돼. 왜냐면 저 좌변에 있는 녀석은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절대 작아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요 오른쪽 값이 근데 더 작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상수함수가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a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마일 0,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냐면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나와 있잖아. 보통 판별식 0, 0보다 작거나 같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 거거든요. 판별식 2번 쓰는 풀이로. 근데 그게 원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훨씬 빨라. 만약에 완전 제곱식을 잘 만들 수 있다면. 근데 뭔가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럼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번 쓰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능하겠니?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갑시다. 자, 또요. 네. 이거 우리 센에서 본 거 같지 않니? 그쵸?
얘가 기출을 변형시켜서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모양 같아. 쌤이랑 같이 한번 보자. 자, 최고차항 계수가요. 2분의 1이랑 2짜리고요. 그 다음에요. 두 녀석이 모두 다 대칭축이 똑같대요.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어허.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2분의 1짜리랑 2짜리를 대칭축이 똑같게 그렸어. 근데 그 뭐냐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잖아. 그지? 근데 봐봐. 지금 이게 f야. 그다음 g가 좀 더 날렵하게 그려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요 녀석이 교점이 마이너스 2랑 3이었다라는 거야. 왜냐면 저 사이에서는 우리가 f가 g보다 위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대칭축은 저 두 녀석의 평균인 2분의 1 정도로 구해주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잘 했니?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했고. 자, 그러면요. 우리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차이를 구해달래. 자, 얘들아, 요게 중요하거든요. 자, gx에서 fx를 뺀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볼게. 얘는 최고차항계수 얼마야? 맞아요. 그거. 내가 일부러 그 큰 쪽에서 작은 쪽 빼기 한 거야. 2분의 3의 x제곱의 모식이겠지.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치? g에서 f 뺀 거야. 그러니까요. 자, 얘들아, 내가 이거 진짜 겁나 많이 강조했는데. 자, 요렇게 있어. 근데요, 봐봐. 잘 들어봐. 여기 2가 있어. 그러면, 자, 내가 요 함수를 내가 hx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3짜리인 2차 함수야. 그러면 얘가 hx거든, 얘들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요 값이 지금 f에서 g를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h2의 값이랑 똑같다고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왜냐면 내가 g에서 f를 뺀 걸 hx라고 세팅했어. 일부러 최고차항계수 양수가 편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h2만 잘 구하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요. 잠깐만. 요렇게 가면 조금 빡센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2분의 3에다가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요게 함수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냥 h2를 그냥 구해버리세요. h2 구하게 되면 2분의 3에 4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겠지? 근데 마이너스 h2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버려. 그래서 여기가 6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녀석이 6이야. 그리고 앞에 거는 이게 2분의 1 곱하면 여기 2잖아. 그래서 6이 12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굳이 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그래프까지는 내가 괜히 그렸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편하겠죠? 바로 안 나올 줄 알고 내가 다른 풀이로 해줄까 했는데 이 풀이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야? fx랑 gx를 각각 구하지 않는다. 연립해서 내가 새로운 함수로 바라보겠다가 요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그치? 혹시 이거 풀 때 fx랑 gx 다 세워서 푼 친구들이 있니? 그냥 보통 다 세워요. 뺀 걸로 안 세워.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만약에 얘들아 요게 중요해. f2 빼기 뭐 g5를 구하래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구해야죠. 애써야지 각각 구하려고. 근데 아마 각각 다 못 구할 거야. 조건을 뭔가 더 하나 더 줘야 돼. 지금 요 상황에서는 아니다 정정 아마 각각 다 구할 수 있게 나왔을 거야. 그죠? 만약에 노력했으면. 근데 지금은 f랑 g에다가 대입된 값이 똑같기 때문에 2를 똑같이 대입했기 때문에 차함수꼴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것도 솔직히 손으로 푸는 게 편하시죠? 아이, 그럼요. 손으로 푸는 게 편하겠지. 손으로 푸세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얘는 교점을 구하려면 그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응, 응,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뭔가 이렇게 보고 싶어질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기만 해, 그냥. 응. 내가 어떤 부리를 보여주고 싶냐면요. 얘를 넘겨.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요. 2의 x 마이너스 2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요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게 2의 x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요 4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요. 근이 또 여기랑 여기지.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 4잖아. 딱 여기 지나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겁나 빠름. 왜요? 지금 요 2차 함수가 요 직선보다 아래 있거나 갖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요쪽이랑 요쪽밖에 안 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이 0이랑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고 B 값은 0이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아니야? 혹시 다 다르니?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날먹이 돼요. 안 나눠서 풀어도. 헉. 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 어떤 느낌이냐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꼭지점이랑 절편을 딱 구했을 때요. 그게 저 절대값 함수의 y절편이랑 x절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이 문제를 왜 풀고 싶었냐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만약에 규칙성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요런 이차함수에다가 그냥 만약에 요런 절대값 직선이 나왔으면 어차피 여기랑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다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그럼 결국에는 그래프로 그린 게 손해인 거잖아. 그치?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안 풀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를 넘기기 전에 저 상황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풀어준 거야. 어. 그러니까 쌤도 방금 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요 해를 구하려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이러면서 다 구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방금 요 순간을 기억하는 게 좋아. 쌤도 안 풀라 그랬어. 그리고 책장에 넘기려고 하는 순간 이게 지금 저 2랑 4 이런 게 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려봤더니 너무 예쁘길래 그래프로 푸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 정도 감각까지는 내가 못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더 들 바에는 그냥 손으로 푸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도 잘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프로 많이 바라보는 훈련을 해 놓아라. 그러면 방금처럼 보이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걱정하는 포인트가 그거야. 내가 그래프로 막 이렇게 알려줄 때,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보지? 저 생각을 하는 게 더 느리지 않을까? 라고 반문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어. 그러겠지. 저거 얘들아 봐봐. 이거 생각하고 그리는데 1분이 걸리면 손해야.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는데 한 그래 내가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2, 30초? 내 진짜 많이 준 거 아니야? 2, 30초면? 보통 한 5초 안에 떠올라야 되겠지. 그래 정정 2, 30초라고 할게요. 2, 30초여도 이득이야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득이야. 왜냐면 손으로 푸는데 이것도 1, 2분 걸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래프로 2, 30초 만에 봤어. 그러면 푸는데 지금 뭐 5초 걸린 거 아니야? 저거 0이랑 2 갖다 적는데? 0이랑 마이너스 2 갖다 적는데? 음. 그러니까 참 이거 어려워. 어. 그래서 쌤이 이쪽 반에밖에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나 주말반 수업할 때는 그 뭐냐 다 못 얘기하거든. 어차피 그냥 손으로 해줘야 돼. 다 손으로 해줘요. 그래 얘들아 자 손으로 하자. 한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가 좀 간단한 녀석들 있죠. 그냥 지금처럼 2차, 1차 섞인 거 말고 그냥 뭐 절대값 1차랑 상수함수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해주는데 나머지는 선생님이 못 해줘. 그래서 선행도 안 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잘 봤으면 좋겠다. 너와시다. 자, 579부터 84까지 중에 82번. 얘들아, 그래 내가 요 왼쪽 거는 내가 한번 싹 다 건드려 줄게. 오늘 우리 어차피 고쟁이밖에 할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맞은 문제도 쌤이랑 같이 한번 싹 다 보자고. 자, 어떻게 풀어보고 싶었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프가 되게 땡겨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x의 개수가 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익히 그려지는 모양으로 충분히 그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마3에서 1까지 그 다음에 1보다 크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걸 대입했을 때 y값이 4지? 여기가? 응?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요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얘들아 얘 대칭축 얼마예요? 맞아. 그치 그냥 1이지.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이거 분수라서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 그러니까 1분의 마마 1이기 때문에 1이지. 왜냐면 쌤도 이거 푸는데 나 4로 계산했어. 그냥 홀라당 해가지고 4 해가지고 왜 안 접하지?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1이었어요. 쌤도 계산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 쌤이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해도 되는데 너네는 안 된다고. 되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죠. 자, 실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 이차함수가요. 저 빨간 색깔 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 이차함수가 아유 이렇게 그려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치? 행복하겠지. 근데요, 얘가 최소값을 요구하잖아. 이렇게 그려진 녀석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딱 접하는 데까지 되는 거야. 왜냐면 A가 지금 Y축 평행 이동량을 조절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칭축은 그대로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다가 딱 접하는 지점이 A의 최소겠지. 무수히 많이 되다가. 이거 납득할 수 있겠어? 어, 어. 아, 이런 녀석 다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 A 값이 미니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 정확히 A는 아니야. 무튼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접한다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은 한번 쓰셔야 돼.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2x 플러스 2로 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2x 더하기 2 한번 해주고 2 곱한 다음에 넘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4는 0 정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 쓰지 말고 우리 그냥 이 정도는 보자. 이거 9되면 좋겠죠? a 값이 2분의 13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동의? 그러니까 정확히 이 두 녀석이 어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왜냐 안 만나거나 접하는 것까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4. 이렇게 접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 아까 그 지환이 너 와 있을 때 쌤 이거 고쟁이 문제 보고 있었거든요. 너 혼자서 막 응? 왜 안 되지?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
이거 대칭 좀 4도 잡아가지고 이거 왜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자, 얘들아, 요 문제 통해서 아까 우리 그 차함수 형태를 잘 복습해 봐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fx-gx를 새로운 이차함수 뭐 hx 같은 걸로 두고 h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y에서 3이니까 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쵸?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 조건으로 우리가 그 최고차항 계수를 구할 수 있겠지? 아,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나 뭐 계산은 머리 아파서 생각할게요. 넘어가자. 아마 최고치,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되게 크네? 4 정도 나오네요? 그쵸? 구하니까. 와, 크다. 넘어갑니다. 어? 아, 아니야. 넘어가자. 얘들아, 요 녀석은요? 어떻게 해석했어? 오, 맞아요. 이게 지금 무요 문제에서 주어진 요 함수를 fx라고 세팅하면 저 조건들이 fx가요 fn보다 작은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n 사이다 이렇게 바라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봤니? 뭔가 아니었던 기억이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그, 그 수식으로 풀면 나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나오니? 근데 뭔가 나오겠지 당연히. 아 해설지가 fn이래? 해설지도 그냥 정기했어? 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다는 거지. 지환이 처음에 이렇게 해보려다가 틀렸다는 거지. 이게 요 해석이 뭐냐면 잘 봐. 내가요 fx가 이렇게 있어. 마일이랑 3이야. 그쵸? 근데 내가 fn이라는 녀석을 그었는데요. 이 녀석 내가 뭔지 몰라. 근데 마이너스 4부터 n 사이래. 그러면 여기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4랑 여기가 n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그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었으니까 이게 지금 fn이 된 거야. 동의 가능요? 그럼 얘들아 n 값이 6이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여기가 3 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3 차이일 거 아니야? 그 대칭으로 구하는 거야. 이거 막 수식 쓰면 진짜 힘들어지긴 할 것 같아요. 아니 나오긴 해. 나왔지. 나왔잖아. 왜냐면 당연히 방정식이니까 나오겠지. 근데 무조건 그래프야 이것도. 그 다음에요. 뭐냐? m값 대입한 거랑 똑같이 성립한데 야씨 그럼 이게 m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띵띵 해가지고 뭐 제곱 합하면 뭐 16 더하기 36은 5두 정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너무 빠르다. 이거는 무조건 그래프다. 그쵸? 이거 수식으로 풀면 진짜 3분 이상 잡아먹는다. 진짜 계산 빨라도. 그러니까 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저 우변에 있는 녀석이 fn. 아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에 n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그 쌤 경험상요. 애들이 다 못 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세워 식을. 음. 얘를 다 넘긴 다음에요. 정리한 게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n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막 그런 식으로 막 바라보고 가잖아. 그쵸? 근데 그렇게라도 푸는 게 다행이야, 일단은. 그러니까 나는 뭐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 그렇게라도 풀고 오면 박수 받아야 돼, 박수. 아, 그럼요. 나는 뭐라 한 적이 없어. 어떻게든 풀어보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면 이런 게 되는 거야. 집에서 풀 때는 되게 다 잘 맞거든? 근데 50분 제곱 풀면 개박살 나요. 그래서 그 간극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실전풀이를 잔뜩 배워야 돼. 이게 안 배우잖아? 그러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음.
그래서 잘 익혀두면 좋겠다. 음. 무조건 그래프인 것 같아.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진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저 문제를 봤을 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 식으로 푸는 게 너무 싫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면 좋겠어요. 어. 그러다 보면 더 그래프로 보는 걸 절박한 마음으로 하게 돼서 더 잘 보일 거거든요. 음.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81번.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3일 뒤에 볼 6월 모의고사에도 단골 출제가 되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이차 함수를 주어진 조건으로 추론을 해야 되거든. 음. 이제 요런 거 풀 때 어떻게 푸냐의 싸움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자, F2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구나.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그래프가 1과 4 사이에서요. 최대값을 갖는 포인트가 1이래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러프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녀석이 좌표가 2분의 2k 더하기 1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k 더하기 2분의 1이네. 그치? 이렇게 있을 때 미안해 1과 4 사이인데 1에서 최대를 갖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그릴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요거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걸 만족하면서 F2가 음수래. 그럼 내가 2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X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2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거를 표현만 잘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프 상황은 우선 이렇다. 근데 어차피 대입을 할 때 다 그 수식으로 풀었을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한다면 혹시라도 막 너무 복잡한 수식을 안 세우고도 풀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1과 4의 평균은요 2분의 5예요. 맞지? 그러면 저 k 플러스 2분의 1을 우리가 2분의 5보다 어떠면 좋겠어요? 자, k 더하기 2분의 1이요 2분의 5보다 클까 작을까? 어. 근데 크거나 같은 것까지 돼요. 왜냐면 어차피 경계가 똑같아도 최대값 F1, 뭐 F4 똑같아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호까지 넣어야 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2분의 5가 되면 여기가 2분의 5 딱 대칭축이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가 똑같이 1, 4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값은 F1이 맞아. 그리고 여기서 이 녀석이 대칭축이 커야 얘가 봐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커져야 아까 여기에서 커져야 지금 여기서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 2분의 5보다 요 k 플러스 2분의 1이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좀 잘 못해. 그래서 꼭 익숙해지시라.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야. 진짜 기억해야 돼 얘들아. 내가 어제 고3 수업하는데 고3 모의고사의 킬러 문항이 지금처럼 이차함수 대칭축 저거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막 푸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3에서 다 틀려. 선생님 고3인데 왜 이차함수가 남아요? 3차함수를 미분하면 이차함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차함수를 지금 많이 잘해두면 고3 때 엄청 편해. 얘도 막 공부 잘하거든요. 모의고사 96점, 92점 나와. 근데 고1 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디테일하게 못 따지잖아. 그래도 보통 막 틀리고 이래. 잘하는 애들도 틀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래서 K가 2보다 작다 이러니까 이제 막 꼬여가지고 막 안 나오는 거지. 어. 근데 보통 이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런 식으로. 그거 이제 가는 거야.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다 날려먹고 엄청 틀리는 거지. 얘도 여기서 5분 넘게 쓰더라. 시험 보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잘해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옮긴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1쪽에서 최대가 나오려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K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대칭축이 2분의 5보다 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모의고사에 나온다. 얘들아, 진짜 목요일날 너네 이차함수 이거 나올 때 이렇게 하고 와야 돼. 당부. 그 다음에 요 조건 하나 구해서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구했지? 그럼 이제 F2만 구해가지고 뭐 0보다 작다 저것만 해주면 뭔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계산이니까 생략할게. 잘 구해가지고 범위를 구해주시면 뭐 2 이상, 뭐 6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머지는 계산 다 잘 많이 안 보이니 혹시? 일로 올래? 와도 돼요. 음. 요 자리가 되게 인기석이에요, 은근. TV 제일 잘 보여서. 그리고 내 얼굴도 잘 안 보여. 내가 노트북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어요. 어. 남자애들은 저기 되게 많이 앉아. 잘 보여가지고. 자, 여러분들 580 잠깐만. 얘들아, 요 가우스는요. 뭐 거의 안 내던데? 요 지역 학교들에서. 어차피 이게 교육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이걸로 막 어렵게 내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그래도 정의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편해요. 가우스 X 값이요. 만약에 n이라는 정수야. 그러면 x의 범위는요. 무조건 n 이상이고 n 플러스 1보다 작고 요것만 잘해주면 돼요. 뭐라고? 가우스의 정의가요. 가우스 x가 n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x의 범위는 이거다 라는 걸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이야기야. 동치. 응. 기억하세요. 왜냐? 수직선에 그렸을 때요. 이런 막 정수점들이 있잖아. 만약에 x가 이런 데 있었어. 그러면 요 녀석 기준으로 얘랑 같거나 작은 쪽 이런 쪽만 보면 되거든. 근데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얘랑 똑같거나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 되는 거야. 저런 상황에서는. 이게 가우스의 정의야. 그래서 수직선만 그리면 돼요, 사실. 그리고 그 녀석이 이제 이렇게 범위로서 표현이 가능해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방정식 풀었으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 그치? 가우스 값이. 근데 얘들아, 가우스 x는 일단 정수이기 때문에 다 써. 마일 0, 1, 2, 3 이런 식이지. 근데 마이너스 1 값이 되려면 마일에서 0 사이여야 되고 0이 되려면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 막 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3일 때 3에서 4 사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네를 다 합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최종적으로 범위가. 이거 납득할 수 있겠어? 좀 어렵지 얘들아. 가우스 풀어본 적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가우스 x 값을 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7에서 3 요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돼가지고 정답이 3번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질문 있는 거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딱히 질문이 없으면요. 제가 이런 것도 사실 수식을 써도 뭐 전혀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프가 조금 더 빠를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봐봐. 그래프를 그릴 때 쌤의 원칙이 뭐냐면 지금 저 연립부등식에서 그래프로 푼다라는 건 뭐냐면요. 저 두 녀석이 겹치는 부분이 4가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들은 하고 일단 해를 다 구합니다. 근데 요 녀석이 바로 예쁘게 보이지 않니?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편하게 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내가 절대값을 그렸어. 이렇게. 그리고 잘 봐봐. 내가 어딘가에 k가 있어. 근데 얘보다 작은 녀석에 포함되는 정수의 개수가 4개여야 되거든. 근데 봐봐. 내가 얘를 이게 중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 방정식, 요 부등식만 보면 당연히 대칭되는 꼴들로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의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 K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정의역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요. 그 다음에 4까지의 함수를 일단 그리는 거야. 0, 1, 2, 3, 4 요쯤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y는 k보다 작은 정수의 x가 4개가 되는 지점을 찾아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혹시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이게 되면 진짜 빨라지는데 더.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연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것까지는 동의하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요. 요 주어진 범위에서 만족하게 일단 그려. 응? 그린 다음에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대. 근데 봐봐. 지금 마이너스 2, 마일, 0, 1 이렇게 하면 4개지 이미. 2까지 들어가면 5개로 터져버리겠지. 그러니까 안 터지고 싶다에 주목을 하고 쌤은 어떻게 하고 싶냐? 0, 1, 2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 함수값이 각각 2랑 3이잖아. 그러니까 K가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왜냐면 K보다 작은 쪽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4개가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등호는 어디다 붙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K가 일단 2랑 3 사이는 맞아. 그치?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어? 근데 내가 지금 정수로 2를 포함 안 시키고 싶어. 1은 포함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K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얘가 빵꾸가 뚫려 있잖아. 작다 쪽이잖아. 그러니까 K 값이 2가 되면 망해. 왜냐면 정수 X에 1이 안 들어가. 그래서 3이 돼도 괜찮은 게 어차피 2가 빵꾸 때문에 안 들어가서. 그래서 요 뒤쪽에 등호가 붙는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납득될 수 있겠니? 이게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여러분들이 그 얘를 수직선으로 그리면 마이 4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막 나타내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서 k 빼기 1 사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야. 맞지? 수직선 2개 그려가면서 그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요게 자연스러워지면 그러니까 꼭 배워갔으면 좋겠다. 이게 체감상 1분은 더 빨라. 그래서 여기서 얘를 정의역으로 바라보고 요 제한된 영역에서 요 절대값 x 플러스 1을 그리고 그 녀석이 y는 k보다 작은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상황을 세팅하는 거. 그래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얘들아 이 참수는 그리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88. 아, 이 문제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하적 해석을 바라는 게 이제 다 이런 데서 나와.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 와, 얘들아, 두 녀석의 겹치는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러면 이 위에도 모든 실수, 아래도 모든 실수여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이제 다 독립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요 위에 거를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를 넘겨서 판별식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근이요, 0과 3분의 4입니다. 동의하세요? 쟤 뭐해? 이것만요. 동의? 그리고요,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해? 여기 접할 때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대칭축이기 때문에 3분의 2잖아. 3분의 2를 잽싸가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4니까 3분의 4에 플러스 3분의 8은 3분의 4잖아. 그러니까 a 값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됨이라고 써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 물론 판별식을 써도 상관은 없어 얘들아. 똑같은 값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들아, 지금 얘가 절대값 함수니까 x축 위에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a 값에 상관없이. 근데요, 이 녀석이요, 상수함수로 바라봤을 때 얘가 x축 아래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너무 좋겠지. 이게 3-b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따라서 b 값은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지금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2 더하기 3 해가지고 정답은 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풀 때 얘들아, 그 가급적 그 부등식 단원의 흔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프가 많고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막 풀어 헤치는 것보다 의미를 파악하고 바로 이런 것만 썼으면 좋겠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계속 그래프 풀이 강조하고 있어. 그 다음에요, 솔직히 이런 거는 얘들아 근이 나와 있지. 지금 잘 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랑요, 요 두 녀석을 쌤이 한번 바라봤어. 얘는 넘기게 다 이쪽으로. 그러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8은 0이라서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런 꼴이 나오거든. 그래서 2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납득할 수 있겠어? 그렇다 보니까 x 이퀄 2를 그냥 뭐 아무 데다가 대입하면 y 값이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2,4에서 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즉 이런 녀석이랑 그 다음에 이런 녀석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접하는 쪽이 2,4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직선이 딱 끼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접선이었구나.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잘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구나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때? y는 기울기 몰라요? 하지만 지나는 점은 알아요.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지? 응. 그리고 이 녀석이 2차 함수랑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볼게. 그러면
x제곱에 n-5의 x에 더하기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n 값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4였지?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대입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쵸? 여기서 반배씩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배씩 때리면 n-5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마이너스 2m 더하기 6은 0. 따라서 너무 어려워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와우! 기울기 딱 1이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n 값은 2였겠죠. 따라서 제곱 해주면 5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게요. 요거 이해됐니? 풀어보고 싶었니? 알파벳 혹시 막 다 구하고 막 갈라 그랬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게 무조건 기하적 해석이 베이스가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 0, 3, 5 요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돼. 요거 납득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2를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양수, 0 대입했을 때 음수, 3 대입했을 때 음수, 5 대입했을 때 양수. 이렇게 4개 풀 거야. 요거 납득되세요? 그러면 1차 방정식 4개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겠지. 그렇게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쌤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할게. 대칭축이랑 판별식은 안 써도 돼? 응? 어떨 것 같아, 얘들아? 한번 쌤이랑 의논해보자. 내가 2차 함수 이렇게 내 멋대로 그리고 마이랑 0 사이에 있으면 좋겠고 3과 5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그래프 그렸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함수값 대입한 거에 부호를 지금 4개를 따지겠다 요거잖아. 근데 이거 한 다음에 막 대칭축이 뭐랑 뭐 사이다. 그리고 판별식이 지금 0보다 크다.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함수값이 음수인 조건을 내가 이용했다면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x축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왔단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안 써도 돼. 그리고 여기서 내 대칭축은요? 대칭축 어떻게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불안하지?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이 함수값 범위 4개를 한 결과 a 값의 범위가 나왔을 거 아니야? 지환이 이거 얼마 나왔니? 5분의 1이랑 9분의 13이요? 경계가 그래? 그리고 얘들아 봐봐. 그 범위에서 너네가 요 지금 대칭축 구하면 x 플러스 미안해 a 플러스 1이지. a 플러스 1은 그럼 뭐야? 걷다가 다 1씩 더한 범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게 여기 사이에 뭔가 잘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 불안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있겠지. 그런 마인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0과 3 사이를 써. 근데 그래도 어차피 이 조건 때문에 저 조건들로 답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칭축 조건을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쓸 데가 없어. 아니, 정확하게는 그 얘네를 다 만족하는 녀석이 더 범위가 타이트해서
대칭축 조건을 굳이 안 써도 정답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할 거면 여기서 얘들아 0과 3 사이라고 얘기하건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라고 얘기하건 어차피 결과물에는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래 이게 되게 애매하지. 막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판별식, 대칭축, 그 다음에 함수값 이런 거 막 따져가면서 우리가 범위를 구하잖아. 근데 어떤 상황일 때는 안 써도 되고 막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 그게 보통 지금처럼 함수값 대입해가지고 막 부호 이런 걸로 이제 따졌을 때거든. 대칭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은. 그래서 얘는 좀 경험적인 게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문제는 필히 대칭축을 따져야만 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역으로 가는 거야. 내가 요 네 개 범위를 다 구하고 범위 짜란 하고 나왔는데 역으로 한번 확인해 봐. 그 범위에서 뭔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좀 뭔가 잘 그려질까?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잘 그려지겠지. 왜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야. 이거 두 개로 여기를 꽉 잡아주고 요거 두 개로 여기를 꽉 잡아줬잖아. 그건 대칭축은 뭐 여 근들 사이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막 혼자 갑자기 대칭축이 막 여기 있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않으면 되는 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넘어갑니다. 얘들아 이거 안 돼. 여기 알파로 두고 여기 베타로 두고 이거 근해 공식 해가지고 막 알파 베타 구한 다음에 이거 막 마이랑 0 사이 이거 하면 근데 죽을걸요? 죽어. 그 뭐 정리가 안 될 거야. 그치? 선생님 되게 많이 봤거든. 그렇게 푸는 친구들을.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기하적인 해석이 동반이 되셔야 된다. 알겠죠? 넘어갑니다.